이번 시간에는 교재 287페이지 전산퇴직 소득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퇴직 소득자료 처리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 산정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직원이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관리에 사원 등록에서 퇴직 자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직원인 송아지 직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정산과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정산은 4월 10날에 우리 중간 정산으로 정리를 한번 했고, 그리고 다음 달 5월 25일 날 실질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경우에 직업일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일자와 직업일자를 동시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5월 30날로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산 부분과 관련해서 퇴직한 직원은 퇴사 연월과 하단 부분에 정산 종료일 직업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후에 우리 288페이지에 퇴직금 계산으로 갑니다. 자, 퇴직소득 관리 쪽에 보면 첫 번째 메뉴인 퇴직금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퇴직금 계산 쪽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4번 성명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와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 과정들은 F8번에 계산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계산 설정은 1번 보시면 우리 퇴직금 계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연할, 월할, 일할, 기간, 노동부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F8번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퇴직금 기본 계산 방법 설정이라고 해서 연할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월할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일할로 하실 수도 있고, 기간, 노동부 쪽으로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노동부 쪽으로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직원 같은 경우에 관련되는 부분들 보시면 4월 10날에 중간정산을 했는데 4월 10날 3개월치 급여를 불러와서 90일치를 불러와서 평균 급여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예상되는 퇴직금이 그러니까 1,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탭에 소득세 계산 쪽으로 가면 1,800만 원 퇴직금이 지급이 됐을 때 세금은 60만 원 정도 세금이 부여가 된다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간정산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정산 기간에 지금 퇴직금 6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송아지 직원 실질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경우에 퇴직금 계산 마찬가지로 3개월치 평균치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퇴직금이 추가 퇴직금이 5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52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을 합니다. 52만 4,782원에 세금 계산이니까 세금이 없다라는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간정산 내역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정산 퇴직금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퇴직금이 계산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 퇴직금을 계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실제 세금 계산하는 쪽으로 가봐야 되겠죠. 우리 퇴직금 계산 쪽에서 나온 거는 당해 퇴직금 기준으로만 정산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중간정산 퇴직금과 그러니까 실제 퇴직금이 합쳐져서 정산되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정도 보시고 290페이지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 쪽으로 갑니다. 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월달 직원으로 갑니다. 5월달 근로와 관련되는 부분, 일용직 근로 종교인 소득자 구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교재 제가 작성할 때 이 메뉴가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메뉴입니다.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송아지 직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제가 다시 자료를 삭제를 하고 제가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을 하시고 4번 F2번 눌러서 정리를 하게 되면 송아지 직원이 있죠. 송아지 직원 나와 있습니다. 확인 눌러서
퇴직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합니다. 5월 달에 퇴직했기 때문에 5월 달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달 관련되는 52만 4,782원에 대한 퇴직금 정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과세 이연 계좌가 있다면 이연되는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정산 퇴직금이 있었죠. 중간정산 퇴직금을 우리가 등록하시고자 하신다면 건무처 명에다가 커스를 이동하신 다음에 이걸 건무처 부분에 그러니까 커스를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코드 F2번에 코드 명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중간 지급 등 반영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하게 되면 두 개 합쳐서 세금 계산이 일어납니다. 한 달 더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9만 원 정도가 환급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F2번 코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커스를 건무처 명에다가 커스를 두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과정, 자, 이렇게 계산해서 세액계산 탭으로 갑니다. 세액계산 탭으로 가면 요번 5월달 신고로는 거의 10만 원 가까운 금액이 환급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간정산 내역에 가면 중간정산으로 정리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295페이지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임원퇴직금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명세에서 최종 쪽에 보시면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등록번호 옆에 퇴직 사유가 있는데, 퇴직 사유 보면 정년퇴직, 정리해고, 자발적 퇴직, 임원퇴직, 중간정산, 기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4번 임원퇴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임원퇴직으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단 부분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미리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2011년 12월 31일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3배수 적용해서 근로소득과 아닌 부분을 구분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있다면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과세 이연 계좌가 있다면 과세 이연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과세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298페이지에 있는 백두산 직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12월 31일 날 퇴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에서 백두산 직원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 직원 퇴사 연월일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일자를 2019년 12월 31일 날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자, 퇴직금 계산으로 갑니다. 퇴직금 계산으로 가서 백두산 직원 선택합니다. 백두산 직원을 조회를 합니다. 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삭제하고 제가 백두산 직원을 다시 코드 도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직원 찾아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노동부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기준 중에 우리는 노동부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예상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계산, 중간정산 관련되는 부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지급 연월일 12월 달입니다. 자, 12월 달이고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백두산과 관련되는 부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하시면 3천만 원을 내서 퇴직금이 나와 있고요. 우리 정보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죠. 2천만 원 퇴직연금에 납입했다라는 겁니다. 12월 31일자에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75만 6천 원이 이연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2011년 12월 31일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셔도 되고 그대로 없으면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액계산 탭에 가서 세액계산 과정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데 총 신고세액이 114만 3천 원 정도였는데 75만 6천 원이 이월되고 38만 7천 원이 납부하는 세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퇴직금 정리를 하신 후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갑니다.
하단 부분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서 12월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커서를 이동을 하다 보면 여기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면 상세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파란색으로 바뀌시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과세 이행 계좌 명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후에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퇴직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12월 달로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새로 작성을 하게 되면 간이세액에 의한 부분과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 해서 38만 7천 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세무사랑 프로로 정리를 했습니다.